은퇴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진 아침들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멈춘 날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은퇴만 하면 숨 좀 돌릴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삶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평일 낮에 커피를 마시고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진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고 하루를 채우는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진 건 시간의 의미였다고. 역할이 사라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제야 알았다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산과 연금과 보험은 점검했지만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그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일했고 정년을 맞아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고 했고 아내도 이제 고생 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대화는 생활비와 건강 이야기로만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여전히 일터에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지. 그는 은퇴 후 가장 큰 실수가 돈만 계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장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이 먼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존감은 역할에서 나오는데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자신을 붙잡아줄 대체물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던 그는 몸이 버거워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은퇴였기에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게 문을 닫고 나니 세상과의 연결이 한순간에 끊긴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만나던 손님들의 얼굴이 사라졌고 인사하던 이웃 상인들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상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과거로만 흘러갔고 잘못된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은 얕아졌고 몸은 더 빨리 늙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은퇴 3년째 되던 해 그는 병원에서 우울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돈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삶을 지탱하는 힘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같은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시간을 구조화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쉼이라고 배웠지만 실제 은퇴는 공백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은퇴 후에 가장 큰 착각은 일이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이었고 사람과 연결되는 창구였고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기 쉽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넘기지 못해 흔들립니다. 첫 해는 해방감, 둘째 해는 무료함, 셋째 해는 두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시점에 찾아오는 것은 경제적 파산보다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통장이 남아 있어도 삶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부족했던 한 가지는 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역할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고 수입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자리,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정해주는 루틴, 세상과 연결되는 최소한의 끈, 그것이 없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은퇴하고 3년 만에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금 더 일할 거리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할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돈의 설계만큼이나 삶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스스로에게 묻기를 권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왜 일어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있다면 은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답이 없다면 아직 준비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는 조용히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그 시험의 문제를 알아차립니다. 은퇴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은 통계가 아니라 현상에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전후의 삶의 균형을 잃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은퇴를 제도와 돈의 문제로만 이해해왔기 때문이다. 연금의 액수와 자산의 크기와 지출의 지속 가능성은 꼼꼼히 계산하면서도 은퇴 이후 하루의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직장이라는 장치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이동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이 삶의 뼈대를 만들고 있었다. 그 뼈대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다. 은퇴 직후의 해방감은 그 공백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착각이다. 시간이 흐르며 자유는 느슨함으로 바뀌고 느슨함은 무기력으로 전이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되는데 은퇴는 효능감을 증명할 기회를 급격히 줄인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경험이 사라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각이 둔해진다. 사람은 의미를 생산하지 못할 때 자신을 소모품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은퇴 3년 차에 찾아오는 위기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기에 건강 이상을 경험하거나 관계의 갈등을 겪는다. 신체적 노화보다 심리적 노화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다. 하루의 루틴이 붕괴되면 수면과 식사와 활동량이 흐트러지고 이는 다시 마음의 균형을 깨뜨린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일터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립은 빠르게 심화된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다. 외로움은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충동적인 소비나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결핍이 있다. 은퇴 이후의 역할 설계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의 파트타임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배움을 지속하는 학습자의 위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역할은 하루를 조직하고 시간을 의미로 전환하는 장치다. 이 장치가 있을 때 은퇴는 안정적인 전환이 된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자산 포트폴리오만큼이나 역할 포트폴리오를 고민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활동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이 생활 리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계해야 한다.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늦지 않았다. 새로운 역할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행이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하는 약속 하나가 삶을 다시 묶어준다. 은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삶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 이동에는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쉼으로 오해해왔다. 쉼은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구조 없는 쉼은 곧 붕괴로 이어진다. 은퇴 3년 차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고가 아니라 안내문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은퇴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된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것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이유다.